네, 오랜 기간 동안 전신 통증으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을 받고 장기간 섬유근육통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중에 잘 검사를 해보면 기존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다든지 다발근통 류마티스가 있었다든지 실제로는 섬유근육통이 아닌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도 전신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손만 아프다든지 손목이 붓고 아프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섬유근육통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계속 증상이 심해지면서 전신 통증으로, 전신의 관절 통증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그 나타난 양상이 섬유근육통으로 또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도 정상이고 류마티스 상체도 없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섬유근육통으로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 상태인데요. 하지만 이제 섬유근육통 자체가 진단을 함에 있어서 배제 진단이 기본이기 때문에 섬유근육통이다 딱 진단한다기보다는 전신 통증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다발근통, 자율신경 문제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배제를 한 다음에 전신에 통증이 퍼져 있고 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에 이제 섬유근육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섬유근육통이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진찰과 검사를 통해서 염증성 질환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할 때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혈액 검사, 염증 수치라든지 류마티스에 관련된 항체, 호르몬 검사하고 간 수치나 콩파 수치나 빈혈 수치, 이런 기본적인 검사 시행을 하게 되고, 영상의학적인 검사, 관절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런 전신 통증 부위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여러 질환들의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본 다음에 섬유근통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이 지속이 되거나 혈액 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계속 높게 나타나는 경우, 류마티스 관련 자가항체가 나타나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했더니 증상이 호전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섬유근육통으로 오랫동안 이제 치료했던 분들을 보면 주로 이제 정신과도 이제 다니시면서 통증의학과도 다니시고 류마티스 내과도 같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이제 약 종류만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이제 증상이 계속 조절되지 않고 불면증은 심해지고 피로도는 굉장히 심하고 이제 우울감도 심하고, 그러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다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해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을 쓰고 불면증이나 피로감을 개선시켜 드리고 하면은 10년, 20년 된 그런 섬유근육통으로 잘못 판단된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할지라도 호전이 그래도 빠르게 되는 편이기 때문에 진단받은 기간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진단을 정확히 확인을 해보고 정확한 치료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섬유근육통을 진단을 받거나 했을 때 항상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유근육통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증상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